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에게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본 보험 광고 속 사고 장면이고 그제 본 건강식품 광고 속 병상에 누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설계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기업의 매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지갑을 여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공포 산업의 내부 구조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이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연간 수입 보험료는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6조 원 규모이고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설 건강검진 시장은 3조 원을 돌파했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생활안전가전 시장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산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순간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은 소비자를 절대로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업의 핵심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 편도체라고 불리는 아몬드 크기의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겁을 먹게 만드는 장치가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반응은 수만 년 전 맥수를 피해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에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 기능이 엉뚱한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광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에 먼저 나오는 것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부딪히는 장면이고 병원 응급실에서 울부짖는 가족의 모습이고 빈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 당신의 편도체를 직격으로 자극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뇌에서는 합리적 판단 능력이 최대 7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화면이 바뀌면서 우리 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공포를 먼저 심어놓고 그 공포의 해결책으로 자기 제품을 내미는 것이 이 산업의 기본 공식입니다. 건강식품 광고도 정확히 같은 구조를 사용합니다. 먼저 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어르신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 제품을 먹고 나서 등산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용 후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고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결제한 것들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소비자 심리학 연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자의 30% 이상이 가입 후 2년 이내에 해약하고 있으며 건강식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복용을 중단합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순간의 구매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 마케팅은 광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도 같은 구조를 사용합니다. 오늘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라는 기상 뉴스, 바로 뒤에 온열 매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감이 유행한다는 뉴스, 다음에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광고가 붙는 것도 모두 계산된 배치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공포 인접 배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불안을 자극하는 콘텐츠 바로 옆에 해결책을 파는 광고를 붙이면 전환율이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이미 마케팅 업계의 상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허리가 아프다고 검색한 순간부터 당신의 화면에는 디스크 관련 건강식품 광고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교통사고 뉴스를 읽은 직후에 자동차 보험 비교 광고가 뜨는 것도 알고리즘이 당신의 불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서민의 72%가 평소에 건강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3시간 미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건강 불안 수준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이 불안의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불안 산업의 피해자는 특히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식품 지출 비용은 월 평균 15만 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는 보험료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 뒤늦게 발견하면 어르신의 집에는 뜯지도 않은 건강식품 상자가 수십 개씩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 불안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마케팅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외모 불안을 이용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 하나에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결제하는 것도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산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래 괜찮았는데 광고를 본 후에 불안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산업의 설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불안을 느낀 직후 24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결제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고 전전두업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광고를 볼 때 이 광고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아, 지금 내 편도체가 자극받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적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결제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그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가져도 불안에 의한 충동 소비의 8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행동경제학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이 본능을 겨냥하는 마케팅 기술은 매년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지갑을 열지만 아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한번 멈추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그 차이에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불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끝에는 당신의 안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당신은 더 이상 공포산업의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